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경영 노하우 북칼럼니스트 119 힐링입니다. 오늘의 북칼럼은 바로, 네, 보이시나요? 좋은 습관 연구소에서 펴낸 모든 기획의 시작, 트렌드 읽는 습관입니다. 트렌드. 그죠? 트렌드가 뭘까요? 예. 이 책을 쓰신 저자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김선주 선생님인데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요. MBA 경희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했고 트렌드에 특화된 기업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계세요. 트렌드 와칭, 마켓 센싱 하라, 트렌드 코드에서 비즈니스 기회 찾기 등의 저서가 있고요. 안현정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졸업하셨고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경영학 전공을 하셨어요.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분도 공저로 트렌드 와칭, 마켓 선싱하라, 트렌드 코드에서 비즈니스 기회 찾기 이런 책을 내셨고 이분도 트렌드에 특화된 기업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이 책의 서문이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를 읽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요즘 코로나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을 얘기하는 BC, Before Corona.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를 뜻하는 AC, After Corona로 나온다, 이렇게 나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고요. 경제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나 산업구조 개편, 산업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언택트, 비접촉이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광범위한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트렌드 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 책을 요약을 딱 했어요. 15쪽에 보면 요약을 딱 했는데 몇 개, 10줄 요약, 10줄 책 읽기 요약을 딱 했어요. 그래서 먼저 트렌드가 뭔지, 그죠? 트렌드 개념을 알고, 그리고 트렌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이에 반하는 역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따를 것인가, 트렌드를 따를 것인가, 역트렌드를 따를 것인가, 이런 내용. 그리고 트렌드도 생성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촉발시키는 트리거하고, 그걸 또 막는 배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어떤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친구나 동료 친구나 동료 회사들과 가진 사소한 커피 타임 이런 것들이나 동호회 활동이나 독서 모임 이런 것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 속에서 트렌드를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SNS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석 툴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했으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 되죠. 이것의 핵심은 트렌드 활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주관화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트렌드를 바로 내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관화에서 걸림돌이 있어요. 키워드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키워드가 출현하게 된 그 전후의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맥락의 핵심이 바로 고객이 느낀 구체적인 효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잘 정리되었다면 사업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조직을 설득해야 되는데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OW1H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트렌드 읽기 습관을 가지라고 하고요. 그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 책의 말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흑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최근에 흑설탕, 작년이었죠. 작년. 흑설탕이 올해 트렌드라 해서 많이 그 다이어트 식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흑설탕은 트렌드일까, 패드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요. 봐보면, 여기 밑에 보면요. 패드라는 여기 있죠. 패드는 4day에서 트렌드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고요. 이 흑설탕은 여기서 이제 저자는 트렌드가 아니고 트렌드와 또 다른 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설탕 버블티 같은 메뉴가 2019년에 엄청 크게 유행이 됐는데 이처럼 같은 이런 내용이라도 1, 2년 혹은 한 계절로 끝나는 그 짧은 트렌드를 패드라고 하고요. 그보다 좀 긴 거, 통상의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통 트렌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드일까 트렌드일까? 트렌드는 오래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 트렌드를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는 게 정답인가? 옛날에 어느 정도 이제 요즘에 먹방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옛날에 웰빙이 있었거든요, 웰빙. 웰빙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빅 트렌드죠. 근데 이제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웰빙에서 정신적 웰빙, 개인적 웰빙, 사회적 웰빙 이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되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웰빙과 그 대척점에 있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바로 칼로리 폭탄 음식, 과식, 아니 괴식 이런 식으로. 예. 칼로리 폭탄 음식. SNS에서 유튜브에서 먹방이 등장하고 각종 배달 앱들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함께 부각하고 있는데 그럼 웰빙 트렌드는 끝이 나고 이제 칼로리 폭탄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저자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와 그 반대되는 웰빙이란 반대되는 대척점에 칼로리 폭탄 음식, 먹방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보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트렌드의 반작용을 살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바로 웰빙의 반대 트렌드가 먹방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역심리죠. 여기 보면 역심리 있죠. 예. 역심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청개구리 우화입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내과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아들이 반대로 할까봐 미리 반대로 말한 거죠. 근데 청개구리 아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이 말만은 그대로 따르죠. 엄마와 아들은 타이밍이 맞지 않은 거죠. 바로 역트렌드를 이용할 때도 이처럼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어떤 트렌드가 두드러진다면 역트렌드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또 저자가 트렌드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4단 변신. 어떻게 변신할까? 여기 보면, 트렌드도 이제 변하는데요. 생명체처럼 생성, 성장, 쇠퇴. 이렇게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영원히 영속할 수 없죠. 그래서 트렌드는 보통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쇠퇴기로 진행되어서 막을 내리는 거죠. 모든 트렌드가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있고요. 그 장벽이 베리어입니다. 그래서 저장 44쪽에 워라벨의 트렌드 트리거와 베리어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트렌드의 촉발 요인과 그리고 장벽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보면 워라벨이었죠.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이 워라벨은 왜 근래에 와서 중요한 키보드가 되었을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죠. 누구나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요즘에 그럴까요? 왜 부각이 됐을까요? 그걸 촉진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2017년 우리나라 경우죠. 2017년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일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표하고 2018년 2월 주당 법정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사회 제도가 트리거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확산의 속도가 가속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트리거가 있는데 반대로 그것을 막는 게 있었어요. 뭐냐? 여기서 이제 즉 트렌드는 환경의 요인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환경을 트리거, 총의 방아쇠죠. 트리거가 어떤 반응 현상을 유발하는 계기고 트렌드를 정체 지연시키는 환경 요인이 베리어입니다. 장벽이라고 그러고 어떤 반응 혹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에서 환경 요인과 작용 요인을 보면 과거에는 이것을 막았죠. 기업 조직에서 워라벨. 뭘 휴가를 가. 조직이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집이 먼저야. 뭐 돈 벌러 왔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직장 생활 우선이었죠. 이런 것이 배려의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트렌드를 읽는 12가지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녹차에 보면 트렌드를 읽는 12가지 습관. 사람, 매장, 거리에서 모습을 관심을 갖고 트렌드를 읽어라. 또는 뜨는 거리,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뭐. 예? 서울의 홍대, 이태원 이런 식으로 핫플레이스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어떤 트렌드를 찾을까, 어떤 것을 찾을까 하는 서칭 주제를 정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최신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대형 서점에는 대형 그 트렌드의 집합체입니다. 책을 통해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친인척 집을 방문해서 홈 비지팅.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지? 어떤 가구와 어떤 주방용품을 쓰고 있지? 어떤 가전용품을 쓰고 있지? 이렇게 확인하면 최신 어떤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소한 어떤 그 독서 모임,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친목 모임에서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얼리 어답터 있죠. 물건 나오면 빨리 사서 써보고 후기 올리고 이런 분들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내용들을 주로 SNS에서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뉴스 구독 서비스나 트렌드서를 재분석, 매년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내용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찾아보면 분석 틀이 있잖아요. 121쪽에 보면 SNS와 빅데이터 무료 분석 틀을 이 책에서는 소개시켜줘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보면 처음 소개하는 사이트가 썸트렌드입니다. 썸트렌드. 썸트렌드는 지난 3개월 동안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등에 게재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관어 분석 같은 거 있는데 예. 그리고 네이버하고 여기 보면 구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데이터 랩 서비스나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분석 트렌드 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를 어떻게 내 삶에서 비즈니스에서 연결할 것인가? 그죠? 이 3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트렌드를 주관화한다고 합니다. 주관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기 보면 지향하는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보다 단순히 남보다 트렌드를 빨리 포착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트렌드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서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책은 그런 사람이 읽고 비즈니스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내 일의 관점으로 주관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바로 주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트렌드를 잘 활용하거나 비즈니스에 잘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습관. 그래서 트렌드를 내 일의 관점으로 가져오는 거, 그것이 바로 주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교육 트렌드 이분들이 저자들이 갔을 때 그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해봤자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트렌드를 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그저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통상 아이디어꾼이나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 연결하고 시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쏟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굳이 연결해 보려는 시도가 이들을 탁월한 아이디어꾼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트렌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봐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트렌드는 당연히 주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계속 연결하는 노력, 그렇게 해서 노력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화에서 힌트를 얻은 산업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요. 여기 보면 도요다의 윌, 여기 나오죠. 윌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사업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이끌어낼 것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인데, 자, 176쪽이에요. 트렌드 읽기를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 항상 우린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한 트렌드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꼭 실천해 볼 습관들 적어보고 적용해보는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트렌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많은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거기에 일상의 관찰을 통해서 세상의 패턴을 읽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참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예.
트렌드 읽는 습관. 오늘의 북칼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